한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한 2주 전 정도부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좀 조용하게 좀 고민을 하고 결정을 내린 뒤에 그 결정을 좀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상 밖으로 일요일날 갑자기 기자분들이 전화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아이 보는 게 어려울 정도로 전화가 많이 와서 좀 더 고민의 속도를 좀 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갑자기 결심하게 된 계기나 사건 같은 게 있었나요? 사실은 이제 전당대회가 무난하게 안정적으로만 치러지면 저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당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했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좀 더 새로운 도전 그리고 새로운 비전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이 좀 나와서 전당대회 자체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또 당의 미래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과 토론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최고위원으로 일하면서 2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고민들을 좀 더 발전시키고 실현하는 것도 당에는 필요할 수 있겠구나라는 고민을 하게 돼서 출마를 최종적으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출마 선언까지 고민이 굉장히 깊으셨던 걸로 보이는데 어떤 점이 가장 고민이셨어요? 사실 어제 밤 늦게까지도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렇게 저를 고민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아까 제가 출마 선언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두 분의 훌륭한 분이 출마 선언을 했고 준비를 상당히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연 제가 여기서 새로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가, 당의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젯밤에 아까 그런 고민이 들어서 그런 판단이 서서 출마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언문에 국민과 교감하지 못하고 현장에 있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느끼신 사례 같은 거 있으셨으면 최근에 여러 가지 정책들에 관련돼서 제대로 국민들의 어떤 감정선을 읽지 못했다,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제가 예를 드는 거는 꼭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이나 아니면 강원도 시장 사태 등으로 인해서 폭발됐던 당의 어떤 그런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입장을 내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의 지점이 있다라고 읽으면 될까요? 제가 오늘 읽었던 부분 중에 새로운 가치가 좀 강조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젠더에 관련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젠더 감수성이 뛰어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 당이 좀 더 젠더 감수성에 민감하고 환경적 이슈라든지 또 그동안 계속 말은 되었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사회적 안전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이런 가치들도 새로운 시대에 주류적인 가치로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사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든 이런 부분도 안전을 위해서 계속 거론은 됐었지만 저희들이 뚜렷한 모습을 못 보여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챙길 필요가 있다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전당대회는 일반 유권자 선거가 아니고 당내 선거라서 조직이 중요해지는데 이런 부분은 후발주자로서 어떻게 보시겠어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제가 특별한 조직이 없습니다. 최고위원 뛸 때도 거의 조직 없이 뛰었고 지금도 거의 비슷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농담삼아 캠프가 아니라 텐트를 꾸려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아마 작은 규모로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활기차게 뛰고 좀 더 또 소통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또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고 하는 것으로 한번 당원들의 마음 그리고 대의원들의 마음을 한번 움직여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중랑후보,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는 성공적으로 선거를 이끌 수 있는 안정된 2년 동안 채울 수 있는 리더십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데 후보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키워드를 제가 아까 출마 선언문에서 밝혔던 것처럼 지금은 전환의 시대입니다. 이 전환의 시대에 새롭게 전환된 사회의 모습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청사진을 그려야 됩니다. 이 청사진을 그리는 작업을 누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긴 호흡을 가지고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청사진을 그려내는 작업은 정당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당이 그런 식으로 자세와 태세가 좀 전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국민들 속에 다가가고 국민들과 함께 얘기 나누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또 그렇게 찾은 답을 어떻게 하면 단단하게 실천할 것인가를 또 국민들과 소통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는 사실은 당의 이런 태도 변화와 어떤 구조 변화, 아까 말씀드렸던 가치적 변화, 이런 것들이 저의 핵심적인 고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대하시는 대로 성과를 낸다면 바로 그 다음에는 이제 재보궐선거가 이제 예정돼 있을 텐데 서울, 부산에 후보를 내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런 논의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전에 부산 관련된 질문을 받았을 때 부산에 후보를 내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던 것으로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서울시장도 역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저는 그 당시 말씀드렸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매우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이 말씀을 편의적으로 뭐 손바닥 뒤집듯이 또 말을 뒤집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많은 국민이 아마 다른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당원 당규를 지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책임지는 모습이냐, 아니면 공당으로서 1,500만 이상 되는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그 선택을 받는 그런 책임지는 모습이 보여주는 것이 공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상황이라는 게 그러면 그 선거 계획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갖고 있는 의미라든지 이 보궐선거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기 지도부가 당원과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안 된다라고 선을 긋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서울시장 후보로도 지금 쭉 거론되어 오셨었잖아요. 그럼 이 입장 지금 유보하시는 거는 본인의 앞으로의 행보와도 조금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오해를 살 수 있겠는데요. 출마 선언문 자체에 제 각오를 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제 전망과 목표를 일단 내려놓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제 서울시장 출마할 거니까 후보를 낼 수 있다고 얘기한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최고위원 하셨었으니까 지금 당의 정더우시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있었는데 최고위원으로서 지도부를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역할을 못하신 점은 인정하시는 건가요? 최고위원 회의 내부에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거나 이런 것은 뭐 여전히 여기서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드러난 모습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가 사과할 부분이 있거나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지도부의 일원이시면서 다음 지도부에 이제 당대표 출마를 하셨는데요. 현재 당대표와 최고위원 간의 관계에 관해서도 사실 부적합함이나 이런 지적사항이 몇 번, 그러니까 의원님이 아니라 구조에 대해서 있었기 때문에 당대표 출마를 하시면서 좀 어떻게 바꿔보겠다라는 각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당대표와 최고위원, 지도부의 구조 어떤 구상이 좀 있으신지, 어떤 문제의식이 있으신지. 지금 제가 이제 출마를 하게 됐죠. 근데 그 출마에 따라서 출마에 하면서 제가 지켜야 될 룰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뭐 다시 고민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그 룰에 맞춰서 저도 선거를 치러야 되는 하나의 선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지금 드리기보다는 좀 출마 후에 또는 그 경선 끝난 후에 또는 뭐 결과를 보고 좀 말씀드리는 게 보다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당은 아시다시피 그 당대표 중심으로 한 지도체제를 구축해오는 식으로 당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 부분은 단점도 있지만 저는 장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행 구조 자체가 현재까지 제가 생각하기에 큰 문제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유석 최고위원이시긴 했지만 현실 정치 참여한 지는 사실 4년 정도 시간이어서 당 일각에서는 조금 다소 급한 행보가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실제로 제 나이가 이제 3년 후면 50이 되는데요. 아까 선언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굉장히 어린 편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데 너무 빠른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4년이라는 정치 경력을 통해서 배운 것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사회적 나이라든지 경험도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민의 깊이가 그 판단의 기준이 돼야지 단순히 그 시간의 길이가 고민의 기준, 선택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전부 다 당원들이 판단해 주실 문제겠지만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끝까지 또 고민의 한 요소로 넣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출마를 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좀 나눌 필요가 있다. 그것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출마하게 된 것입니다. 같은 최고위원이신 김혜영 의원이랑 사실 지금까지 행동에서 완전 대조된 모습을 보이시잖아요. 그런 어떤 소신 발언을 하지 않으시고 일단 당 지도부와 비슷한 목표를 내세우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도부 내부의 그 비공개 회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했던 말씀들이나 이런 것들까지는 제가 다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자리에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비공개 회의에서 제가 항상 그러면 다 예스만 했을까라는 것도 아닐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도부로서 결정된 부분에 토의 끝에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했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른 후보들은 정권 창출 언급이 다 있으셨어요. 김부겸 전 의원께서는 본인이 안 나가신다고 한 다음에 어쨌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후보 열심히 발굴하거나 후보로 이어져 있다고 언급을 하셨고 이낙연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권 재창출에 대한 비전 같은 게 없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문재인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에 매진하겠다고 출마 선언문에 써놨고요. 당연한 겁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제가 이제 바라봤을 때 최근 전당대회가 너무 대선에 대한 관리, 그것에 대한 적임자만을 논의하는 것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전당대회가 좀 부족해 보이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출마 선언문에서는 그 부분도 당연히 언급을 했지만 그것보다도 당이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될 역할, 전환기의 시대라고 다 누구나 얘기하고 위기의 시기라고 지금 얘기하는 이 순간에 당이 지금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강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강조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행보나 이념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재정 의원과 굉장히 가까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움직임이나 이런 거를 좀 가지실 계획이신가요? 이재정 의원하고는 워낙 친하다 보니까 여러 얘기합니다. 여러 얘기하고 그러지만 러닝메이트처럼 움직이거나 러닝메이트처럼 운동을 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러닝메이트를 저하고 하면 이재정 의원한테 유리할까요? 지향하시는 당정청 관계 어떤 구도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최고위원 출마했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제 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과 이제 또 정부의 관계는 굉장히 긴밀해야 됩니다. 정책을 만들 때, 특히 사회 변화를 크게 일으키는 정책을 만들 때는 그 정책이 굉장히 세밀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반영된 구체성을 띠고 있어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여론을 수렴해 주거나 세밀함을 더하는 역할은 당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와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당이 같이 동의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힘을 갖고 실천되기 위해서는 또 당이 사회를,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이 아주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아주 매끄러운 관계를 문재인 정부 마지막까지 지속되게 만드는 것이 또 이번 당대표의 사명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출마 선언문에서 권력기관뿐만 아니고 언론개혁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미 나왔던 징벌적 조장제라든가 어떤 방안들을 좀 고민하고 계십니까? 언론을 제가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썼습니다. 언론을 개혁하겠다는 게 아니라 언론 관련 제도 개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기자분들하고 많이 말씀을 나누잖아요. 점심도 먹고 저녁은 잘 안 합니다만 점심도 먹고 이러면서 얘기를 나누면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즉 언론에 대한 지원, 지능도 필요한 거죠. 최근에 포털 중심으로 뉴스가 소비된다든지 다른 어떤 그 플랫폼을 통한 어떤 뉴스 소비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사실 언론사가 자기 중심을 갖기가 어려운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경 쓰지 않으면서 무조건 언론이 잘못했다고만 얘기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언론이 여러 가지 어떤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든 어떤 목적에서든 잘못된 정보를 담고 보도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을 진흥하고 또 진흥하는 바탕 하에서 위에서
언론의 어떤 좀 더 정확한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낙연 의원은 호남을 만들어가고 있고 김부겸 의원은 영남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출마하신데 그 후보와 차별점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무안박씨라서 이제 뿌리가 무안에 있고요. 그다음에 본적은 경기도고 외삼촌 중에 한 분은 부산에서 모자 장사하시고요. 삼촌 중에 한 분은 대전에서 사시고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 구도를 얘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역적 기반을 자신의 기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발전돼 왔고 변화되어 왔던 한국 정치를 과거로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치로 승부하고 정책으로 승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그런 관점과 그런 프레임으로 소비되는 것은 맞지 않고 제가 적극 나서서 그런 것들은 막아보려고 할 겁니다. 예. 사실 제가 47살에서 가장 어리다고 평가를 받아서 참 곤란한데요. 모든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청년들에게 흔쾌히 투자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저는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청년에 대한 투자는 미래를 밝히는 것이고요. 그 밝히는 미래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사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청년들을 만나고 싶고 또 청년들을 설득하고 싶어요. 근데 이 과정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런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도 당의 역할이고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연속 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구조를 만들겠다 하셨는데 이게 대국민적으로 어떤 의사소통 하겠다는 뜻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뭐 예를 들기는 참 부적절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무슨 새로운 어떤 산업이 등장해도 기존 산업에 종사했던 분들과 새로운 산업을 키우려는 분들 사이에 항상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그럴 때 이제 사실은 사회적인 대화와 타협이 필요합니다. 갈등하는 두 주체만 붙여놓으면 해결책이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한쪽이 이익을 먹고 한쪽은 손해를 본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회적인 대화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좀 풀 수 있는 틀을 좀 만들 수 있다면 좀 더 해결책은 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사회적 대화 기구를 적극적으로 좀 만들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충분히 이제 176석이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대화를 하자 그러면은 너희하고 대화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라고 얘기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여러 이해관계인들 그리고 문제를 같이 풀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지혜를 모으는 작업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해결책을 만들고 해결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사회에서 굉장히 적합하고 부합하는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검찰개혁에 특히 발을 담그셨는데 당대표가 되시면은 아직까지 미완의 과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지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구상을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이제 꼭 검찰개혁만이 아니라요. 법원 관련돼서도 개혁이 필요하고요. 또는 수사권 조정을 위해서도 여러 기구가 관련된 법안들을 고치고 바꿔야 됩니다. 당면하게 또 짧게 뭐 한두 가지 고칠 수도 있지만요. 장기적으로 이 전반에 걸친 사법제도를 개선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국가적 법률구조 시스템이 굉장히 낙후됐고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국가로부터 법률구조 서비스의 도움을 전혀 못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보면 굉장히 과제가 많고 또 장기적인 과제들도 많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차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구조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뭔가 개혁하겠다 이런 어떤 기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진짜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을 차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당내 구조도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대 때 국회 때 그리고 이해찬 대표 밑에서 제가 검찰개혁 특위도 했었고 사법개혁 특위도 했었는데 사실 현안 대응적 성격이 강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정책적 측면에서의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하는 그런 특별한 단위를 저는 충분히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꾸준하게 제도 개선을 추구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젊으시고 그리고 이제 선수도 대선이시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어떤 그 포지션에 따라서 거는 기대감이라든지 향후 행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과정적으로 인식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젊으신 40대 중반 후반의 나이에 대선에 만약에 당대표가 되신다고 하시면,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어떤 이런 그 풀고 싶다고 하신 숙제들 같은 경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중장기적인 과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향후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느 포지션에서 어떤 일을 더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같은 거 혹시 없으셨습니까? 사실 오늘도 저희 의원실 식구들하고 아침에 모여서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향후에 대한 고민은 접자. 일단 당대표 출마를 하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열심히 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저는 지금 정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세요. 이럴 때야말로 전 정치가 그 호소에 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정치의 모습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또 전당대회 이후에 정치가 정말 아픈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또 기댈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벌써 자리매김하는 게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출마 선언이 좀 급박해서요. 혹시 누가 권유하거나 당 지도부 중에 나가라고 하시거나. 당 지도부 중에 권유한 사람은 정말 없고요. 제가 이제 오늘에서야 이제 최고위원들한테도 다 전화하고 했습니다. 소문들은 듣고 계시더라고요. 소문들 듣고 계신데 오늘에서야 좀 전화를 드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의하거나 뭐 건의를 받거나 당 지도부로부터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후보가 되신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7개월 당대표 기간이 계속 있어 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 시기에 정당이 해야 되는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역할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마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이해찬 대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해찬 대표님께 오늘 전화 드리니까 뭐 소문이 돌던데 드디어 결심했네 이렇게 하면서 도전하는 건 좋은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웃으셨습니까? 아니면 좀 약간? 평상시보단 좀 친근하게 전화를 받아주시더라고요. 이낙연 대표 후보들에게도 연락하시나요? 다 전화 드렸습니다. 그분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뭐 이낙연 후보님께서는 이미 소문을 듣고 있었다. 어려운 결단인데 결단을 하게 됐고 잘해보자라고 얘기하셨고요. 김부겸 후보님 같은 경우도 잘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출마선수들의 경제 관련된 내용이 사실 많이 예측나는데 경제 관련해서 정치를 어떻게 펼쳐나갈 생각은? 경제 관련돼서는 크게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하고 제가 많이 다를 것 같지 않아서 사실 오늘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아마 후보님들도 비슷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필요하다면 이후에 좀 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마무리하라고 자꾸 사인이 들어와서 글쎄요. 그것도 사실은 좀 저는 열어놓고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긴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그거를 전혀 염두에 두거나 하고 있지 않다. 이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젠더의 가치를 주류의 가치 이런 말씀이 있으신 건데 당 내에서도 모임이 있고 혹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차별금지법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차별금지법은 필요하고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과제는 아니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민주당에서 발의가 나오면 같이 공동 발의하거나 하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네, 민주당에서 발의를 하게 되면 공동 발의를 하거나 할 마음이 있습니다. 소형과 혁신 건강선인데 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실까요? 저는 야당도 목표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적 삶을 개선하는 관점에서는 저는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점에서 저는 같이 경쟁하자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전에 최고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는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격투기일 수도 있지만 국민이 바라보고 채점하는 그런 경기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는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점 결과로 승패가 갈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야당에게 좀 얘기를 하고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오히려 제가 야당의 많은 의원님들과 더 편하게 소통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없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의미에서의 강점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다른 듭니다. 후보들과 달리 지방 균형 발전이나 공공기관 이야기 어느 정도 없으면 당연히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살고 나머지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싶어하는 세계의 거의 유일무이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김태년 원내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국회 지방 이전, 세종시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전국에 한 10군데 있는 거점 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그것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엮는 방법. 그래서 그 10개의 거점 대학에 어디를 다니더라도 같은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이전된 공공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까지 더해진다면 지방에도 인프라가 구성이 되면서 인구가 실효적으로 분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마를 고려하게 된 시점하고 결정하게 된 시점. 아까 말씀드렸는데 출마를 고민하게 된 건 한 2주 전 정도부터 그렇고요. 결정은 어젯밤 늦게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전혀 못 씻었어요. 출마를 밤에 결정하니까 이제 출마 선언문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밤을 샜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짧지만 긴 제 흡연량을 거의 3배로 늘리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럼 이 정도 하고 저는 좀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떻게 보면 제 도전이 굉장히 좀 뜬금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볍게 고민하진 않았다. 여러 가지 고민했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의문도 제가 좀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답답한 부분도 저 자신도 갖고 있지만 필요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강해서 결심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자리를 좀 뜨겠습니다. 감사합니다.